서북권에 수원 전투비행장이 2015년부터 굉장히 반대했는데 여기 나서서 그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 수원 전투비행장이 그 쓰레기 천민자본이니까 뭐 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이나 이런 거를 대형화시키고 가속화시키는 작업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고통받는 비복 얘기를 드리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모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서봉사 문제도 얘기하고 그 전에 잠깐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삼표 석산. 이게 여러분 드론으로 찍은 삼표 석산을 크게 해가지고 온 겁니다. 같이 들어. 예. 이게 그래서 삼표 석산 여기 이제 이게 오염수 다 밑에 지하수는 다 오염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삼표 석산을 얘기할 적에 쌍용이 3, 4년 전에 쌍용 시멘트가 영월, 제천, 단양 이쪽에 똑같은 폐기물 매립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홀딩돼 있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원주환경운동연합도 제가 강원일보도 전화해가지고 다 사전 자료 조사하고 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얼마 전에 그 경남 KBS도 나오셨는데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삼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용인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강연회를 초청하려고 그래요. 이 화성시 환경오염에 대해서 참 리얼하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화성시와 또 하여튼 그게 대해서 그래서 여기 이미 굉장히 오염돼 있고 이 삼표가 여러 가지 캠프 비슷하게 차린 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이 사진을 여러분 보시고 시민들이 다 이렇게 제보한 거기 때문에 또 오늘 기자회견문은 제가 여러분들 지역신문사 기자분들이 화성시의 역사를 쓰고 히스토리를 쓴다는 것을 제가 다 봤어요. 여기 기자회견문에도 많이 인용을 했고 여러분들이 다 발로 뛴 게 결국은 이게 화성시에 좋은 자료가 된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서봉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서봉산. 여러분 서봉산은 1년 전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싱크홀이 생기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는데 이게 서봉산 팔각정에서 온 거예요. 이게 수정갱신 한다고 14,000평을 깠어요. 근데 전문가들하고 다 알아봤는데 이게 수정갱신이 아니래요. 물론 화성시 해당과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사찰 같은데 민원 같은데 이게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그게 금이 다가와서 제가 가서 민원 처리하다가 안 돼가지고 여기 나온 기자분들이 가서 대신 해주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걸 드론으로 최근에 찍어가지고 하나 더 보여드리죠. 이거 팔각정에서 본 거예요. 이것도 수정갱신 제가 들고 있어요. 예, 이것도 수정갱신 했다고 한 사진이고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회람용 있는데 거기는 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수정갱신에다 나무를 뿌리채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이것도 인목 벌채하는 이런 환경인데 2016년도에 굉장히 급속하게 이게 증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이 팔각정에서 본 분들이 이게 참 기가 막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좀 이제 시간도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요게 이제 제 기자 회견문인데 여러분들이 2015년도부터 취재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 수원 전투비행장, 16년도도 수원 전투비행장 때문에 이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지키자고 했는데 요즘 수원 전투비행장이 경기 남부 국제공항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경기 남부 국제공항 이걸 보시면 김포에서 궁평항까지 40km밖에 안 돼요. 궁평항에서 저기 평택에 있는 저기 비행장 있는 데까지도 한 40k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새만금까지 새로운 비행장 짓는다고 하는 건 한 150km 되나?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까지 한 4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40km마다 비행장을 짓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게 세금 먹는 하마가 돼가지고 이거는 새만금 그 예산도 그 전투비행장 예산도 다 깎였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양양 국제공항이 지금 거의 폐쇄됐는데 영업이익률이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1000%예요. 결국은 이거는 이쪽은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은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수원 전투비행장과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음식물 쓰레기 자료 6월달에 기자회견하기 저게도 엄청나게 많은 그 자료를 갖다가 제가 이게 다 중앙에 있는 언론사 공중파에서 다 받은 거예요. 여기를 지켜보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 김해공항에 가서 그 비행기 한번 안 타보신 분 없을 거예요. 거기가 김해공항에 있는 자리가 강서구입니다. 배밭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거기 배밭에 있는 게 옛날에 굉장히 부자였고 구포다리 건너면 저쪽은 별로 취급을 안 했는데 여러분 지금 가보세요. 그쪽에 다 개발되고 김해공항 그쪽에는 쓰레기만 들어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것만 들어와 있어요. 거기는 결국은 산단만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그쪽은 그 재산권 행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10년 전에 맥켄지가 세계 7대 부자 도시에 들어갈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통탄할 일이죠. 경제적 가치와 잠재력이 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걸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 제 얘기의 요점은 그겁니다. 여기 기자회견문의 요점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싱가포르 말이죠. 싱가포르이 화성하고 거의 크게 화성이 좀 커요. 싱가포르. 여긴 서부권에 아주 중요한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벤처 타면 다 바다 끼고 있어요. 여기는 40km마다 거의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이게 경기도 도지사 새로 오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 기자회견문을 보시면 그 맨 위에 2015년 여기 핵심 제가 키워드를 올려놨습니다. 2015년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호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은 서부권의 폐기물 사업을 가속화 대형화시키는 천민자본의 길을 열어주었다. 서부권의 심각한 환경요원과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었다.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화성시 시야와 남양화사의 서부 지역은 전국 최대의 폐기물 집산지로 변해갈 것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전국 최대의 폐기물 집산지예요. 그리고 일반 매립장 폐기물도 거의 전국 집산지예요. 그러니까 맥켄지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까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주고 제가 왜 천민자본에 열었냐면 지금 그 산표 같은 경우도 30년 전에 마인드를 갖고 지금 또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렇게 이것도 전문가고 가보니까 양질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국적으로 큰 진짜 뭐 화성의 랜드마크, 환경 교육 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좀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이런 걸 할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천민자본이라는 건 공공을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민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폐기물 업체, 음식물 이런 쪽에 펀드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다 인수를 해가지고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최대의 폐기물 집산지로 수원 전투비행장을 맡지 못하면은 그런 얘기. 그리고 수원 전투비행장에 대한 해법은 비행기를 분산비키지. 해미도 그렇고 이 서부권에 그냥 전투비행 40km마다 비행장 만드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10년 전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맥켄지는 화성을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 중 4위로 선정하고 화성시는 서울 이남 지역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도시며 잠재력이 큰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화성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특히 서부권은 이게 문화적 가치가 높으니까 컬처 이코노믹스 그다음에 모빌리티 이게 자동차거든요. 하늘 나는 드론. 여러분 2024년도 내년에 불란서 올림픽 때 이 드론 택시가 시연이 되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현대 기아 자동차가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하늘을 나는 이제
드론으로 이제 승부를 보아야 될 때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 남층 부지도 자동차 테마파크 공원이 들어와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화성신문 2019년 기획기사를 보면 화성시는 폐기물과의 전쟁 중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지금 시장은 관계없는 전전 시장 때 그 시장 때도 여기 중앙일보에 기사가 나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면 여기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 화성신문이 보면은 그 폐기물과의 전쟁 중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사업장 폐기물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게 여러분 건축 폐기물을 비롯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업 폐기물이죠. 그리고 중간 폐기물 처분장이 화성시 도처에 산재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에게 환경, 경제, 건강상의 피해를 입히고 있고 2015년부터 수원군공항 예비정부지 선정이고 사업장 폐기물 추진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우리 지역신문에서 이미 이렇게 아주 그 지적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토론에 참여했던 이게 3부작인데 당시 토론에 참여했던 화성시 관계자는 왜 이렇게 됐냐면 수도권과의 접근 용이성 때문에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활용, 처분 대상, 폐기물 업체 처리가 집중되어 있다. 재활용 업체만 500가가 넘고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가 14개, 폐기물 처리 신고 170개,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 80개. 여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처리 업체가 산재돼 있다는 겁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미 기본은 깔려 있는 데다가 수원 전투비행장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여기선 이제 대형화될 수 있는 천민자본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계기를 말씀드리려고 이걸 뽑았어요. 이미 화성시는 그때 이제 화성시 환경사업소에 있는 관계자 얘기입니다. 분진, 악취, 수질 오염 등으로 생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이미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화성시의 그동안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폐기물은 자기가 발생한 폐기물을 자기가 치우게 돼 있어요. 그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 그런데 화성시는 자기가 발생한 게 A양이면 그거에 20배, 10배의 민간업자들에게 아마 이걸 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거의 논문을 하나 써야 되는데 그래서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매립 대상 폐기물이 약 180톤입니다. 하루 발생되는 게 180톤이고 경기도에서 한 4,400톤 정도 발생을 했게. 당시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은 화성시에서 상료 종료된 것이 2곳이고 운영 중인 것이 1곳입니다. 근데 이때도 좀 제가 보기엔 건전했던 것 같아요.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수원 전투비행장 예비 후보지 선정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수원 전투비행장 들어오는데 석포리, 웅평리, 화산 이렇게 들어오고 그때 거기 지역위원장님들이 그거 많이 막아내셨어요. 그 지역에 이대희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석포리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엉이가 나왔고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형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수원 전투비행장에 들어오면 지역신문 기자분들이 그 업자들이나 또 부동산 업자들이 이제 땅값 없다 해가지고 싸게 인수하고 이런 그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그 다음 장 보시면 환경부 자료 음식물 폐기물 민간 설비 현황을 보면 제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수원 전투비행장 예비후보지 2015년부터 그때 제가 드린 자료 보면 5년간 민간 설비 업체들이 하루 음식물 폐기량 발생률이 124톤인데 1000톤 이상이 증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이런 업체들이 이 인허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폐기물 업계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는 방법이 이거 인허가를 얻어내면 거의 특혜라고 하더라고요. 이쪽 업계에서는 증량을 한다든지 신규 인허가를 한다든지 이 와중에 나름대로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음식물 폐기물은 전국의 집산, 전국 1위 업체, 2위 업체, 5위 업체, 이따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지만 이미 전국의 집산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딱 그게 2015년도부터 출발이 됩니다. 제가 금융감독원 그 회사 자료도 보고 이미 환경부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더라도 그때서부터 이미 수원 전투비행장을 시민들은 맡고 있는 한쪽에서는 이게 수도권에 이거 가져오고 접근도 용이하고 경쟁력도 있으니까 이거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축사 문제도 여러분 지역신문을 보면 화성시 축사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도 2015년도 이후에 16, 17, 18, 19.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서봉산 때문에 산림훼손도 시원해서 자료를 만들어봤는데 2016년도에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건 내가 2015년도 정거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그 수원 전투비행장이 이게 수원 전투비행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시아호하고 남양호 사이는 쑥대밭이 아직 시아호하고 남양호 사이에는 폐기물로 뒤덮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현재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추세로. 자, 위와 같이 화성시 서부권 폐기물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자본력을 갖춘 대형 기업과 사모펀드 업체들의 진출을 가속시키고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제가 김해공항 가서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배경은 2015년부터 추진된 수원전투비행장 예비후전 후보들 화홍지구가 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그 폐기물 업체나 이럴 때 진짜 엘리트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얘네들이 분석한 자료를 내가 봤더니 화성시가 제일 좋대요. 수도권과 접근 입지적인 장점, 그리고 운반비, 총처리비 이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펀드 업체들이 여러 번 인수합니다. 이 펀드 업체들이 음식물 쓰레기 2세들 다 학벌들도 좋아요. 다 뭐 엘리트들이에요. 뭐 외고 나오고 뭐 이런 애들이 명분은 이쪽을 뭐 현대화하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화성시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맥켄지가 얘기했던 그런 것, 그거하고는 뭐 전혀 틀린 쪽이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화성시는 지역 내 폐기물 발생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타 지역 폐기물을, 이게 화성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A를 발생하면 그냥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님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이 124톤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공공설비를 줘요. 굉장히 시설이 좁게. 그리고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민간 설비를 가는 게 원칙인데 여기는 그 여러분 저번 때 얘기했지만 그 민간 설비는 환경 영향 평가 없이 깜깜이로 그냥 확 2015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다 끝내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이 뒷장에 나면 하여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부권 생각해 보세요. 비봉의 산표석산, 남양의 음식물 쓰레기. 저쪽에 지금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전곡항 있는데 전곡리 거기도 지금 시끄럽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쫙 라인에 벌써 그 엄청난 그 폐기물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화성시는 지역 내 폐기물 발생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타 지역의 폐기물을 민간 설비업자가 처리하는 아주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이한 구조로 변해가고 있으며 부정부패 카르텔에 형성되는 위험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폐기물 산업은 매립장과 소각장의 신규 인허가, 증량 변경 허가 등이 최초 진입 시점부터 매우 엄격한 관리 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만들어진 화성시 관내 폐기물 업계의 구조적인 모순과 행태에 그동안 화성시가 제대로 대처를 해왔는지 의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화성시의 환경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화성시가 더 이상 폐기물 집산지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게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화성 서부권 내 폐기물립 환경 파괴 관련 몇 가지 좀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겠어요. 지난번 그 6월 달 기자회견을 통해 남양 마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최대의 음식물류 그 반입 처리가 이루어지고는 화성시 실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그때 두 업체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환경부 자료 음식물 폐기 처리 현장 나온 전국 6위 클리넥 이것도 사모펀드 업체입니다. 사모펀드 업체. 그 다음에 투설 이것도 사모펀드 업체야. 여기는 5톤 이것도 사모펀드 업체. 이 업계 나름대로 그 뒤에 백그라운드는 제가 뭐 얘기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투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라고 판단했었어요. 이미 화성시 환경사업소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그 당시 뭘 했느냐 이런 거죠. 반드시 원상복구하고 사업자 취소 등 강력한 조치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화성시민의힘과 화성시 서부권 폐기물 반대 대책위원회는 부당이득 환수 청구 등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 이건 당연히 감사원도 가야 되고요. 이거는 뭐 답변하는 거 봐서는 뭐 검찰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봉면 양놀이 산표석산 대규모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화성시 서부권 폐기물 반대 대책위원회가 이미 그 부동의 처리해야 된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제가 산표석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30년 전에는 여기가 빈 공간이었지만 지금 반경 5km에 드는 30년 전과는 전혀 달라진 곳이에요.
사마지구, 내리지구, 뭐 뉴타운, 그 다음에 여기 초등학교 내가 보기엔 꽤 많더라고요. 대학, 고등학교도 한 3-4개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몇 개 있어요. 30년 준비에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교통량도 증가하여 도시기반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기 제가 어느 박사학위 받은 분하고 얘기하다 여기는 교통량이 증가해서 인프라를 더 구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지정 폐기물이 들어오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다. 여기에 지정 폐기물을 건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에 이 서봉산 산림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1년을 좀 지켜봤어요. 여기 오신 기자분들 중에 막 취재도 하고 거기 있는 내용이 많이 도움을 됐는데 화성시가 시민의 휴식처인 서봉산 정상부근 1만 5천 평 정도로 수정갱신 허가를 내주었지만 전 시장 때입니다. 이는 결국 산림해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해 때 근처 사찰 주변에 싱크홀이 생기고 축대에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게 그 서봉산이 세계문화유산인 윤건능의 안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산. 이렇게까지 훼손한다는 것에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것도 진상을 좀 화성시가 좀 조사를 해서 서봉산을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호 이전은요, 경기 남부공항이라도 이거 막아내야 돼.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는 뭐 서부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화성 서부권이 갖는 지리적인 이점과 넓은 토지 면적, 교통 인프라, 그러니까 서울시로 잘 가려고 하는 게 이게 결국은 환경 파괴의 주범인 천민 자본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만 특례시가 된다고 하는데 화성시 서부권이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내야 한다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서봉산은 왕실이 지정한 산입니다. 왕실. 이 봉자 들어가는 게. 자, 존경하는 화성 시민은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라고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환경 파괴가 정말 심각하고 여러분들의 기사를 너무 많이 참조를 했어요. 이번에 제가.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쭉 지역의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이 지역이 수원전투비행장이 저희가 열심히 이제 이렇게 막아내다가 지금 주춤하고 경기 남부공항, 국제공항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야호하고 남양호 사이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자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 펀드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거대 자본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 그 삼패석산이 소각장할 적에 하나도 들어오려고 그랬고, 여기는 뭐 자본력을 갖춘 사람이 뒤에 있고 앞에 형식적인 회사를 내세워서 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여기를 지켜내지 못하면 저희가 재산권 형성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난지도나 이런 데 가서 제가 물어봐도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재산권 지키기 위한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사유재산 지키기 위한 겁니다. 자, 우리 하윤보 그 대표가 다음에 또 여러분께 얘기해서 고맙습니다. 김용 교수님, 김용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 우리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잠깐 소개를 좀 올려갑니다. 저는 본업이 화가이고요. 한 50년 동안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고 양놀이 주민이면서 사마리에서 표고버섯 농장을 조그만하게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려고 했었는데 한 7년 정도 살았나 봅니다. 그런데 산표가 소각장 또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한다고 해서 팔 걷어붙이고 나왔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앞에 두고 계신데 저는 따로 설명 안 드리고 기자회견문을 읽는 방식으로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한 5, 6분간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 지정 폐기물 반대위원회 대표 하윤보입니다. 더러워져가는 이 세상에
가슴에 피가 끓어서 나왔습니다. 삼표 산업은 2023년 쓰레기 소각장을 할 것처럼 주민들의 동태를 살핀 후에 설거머니 취소를 합니다. 드디어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지요. 지난 35년간 채굴 사업으로 건설국가 대한민국이 필요했던 건축 자재를 공급해오며 엄청난 수익으로 부를 창출하며 대형 그룹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삼표가 성장하는 동안 인근지역은 채굴 과정에 소음과 분진을 포함하여 힘없이 덜컹거리며 지나다니는 대형 트럭 운송 차량의 행렬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오랜 세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채석장 인근은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긴 세월을 채굴 사업장 주변에 사는 주민과 기업들은 끝나지 않은 산표의 지속된 사업으로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된 자연을 보며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은 산표의 채굴 사업 재연장 신청과 더불어 인체에 해로운 지정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발표하면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근 지역은 물론 화성 서부 지역을 포함하여 화성시 전체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독성 지정 폐기물 운송 대형 트럭 차량으로 인해 공해 도시가 될 터인데 그룹 차원의 돈벌이에만 집착하여 축구장 36개, 규모의 어마어마한 유독성 지정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 중 하나인 환경 영향평가 신청을 한강유역 환경청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주위의 피해는 아롱곳하지 않고 쓰레기 장사로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공기오염과 침출수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83%가 개발 제한 구역인 비봉은 올바른 재산권 행사 조차 하지 못하고 태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유독성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있는 지역의 농산물은 누가 사서 먹을까요? 수백억을 들여 조성되어 현재도 일반인 통제구역을 두어 보존하는 비봉습지와 연간 1,000억 이상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대표 브랜드 수양미의 가치는 어떻게 될 건가? 오랜 기간 채석 사업으로 민둥산이 된 임야의 환경 영향평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채석 작업 전 또는 유독성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립 후의 동식물 개체 여부를 조사한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무섭게 파헤쳐진 임야에 동물들은 살 수 있나요? 살아남은 건 사람들 뿐입니다. 그 사람들마저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피해 모두 도망가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채굴한 후의 구덩이에 원상복구 대신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숨만 쉬어도 문제가 되는 전국의 유독성 지정 폐기물을 돈 받고 파묻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산표의 사업 발상과 그 도덕 불감증에 놀랄 따름이다. 돌 파묻는 장사도 하고 그 구덩이에 쓰레기 파묻는 장사까지 하겠답니다. 산표는 주민과 상생하겠다.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다. 라는 식의 이빨린 소리를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유독성 지정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철회하고 화성시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긴 세월 시민들에게 안겨준 피해를 보상하는 마음으로 회사의 정책을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화성 시민과 진정으로 상생하고 시민이 고마워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산표는 법대로 적지 원상복구하라. 그룹 차원의 생존 사업이라 할지라도 원상복구부터 하라. 채석사업인 허가권자는 올바른 집행을 하라.
지난 9월 15일 시민을 대표하는 화성시 시의원 전원이 3표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 반대 결의를 하였다. 이는 곧 화성 시민 모두가 반대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모두에게 시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데 정명훈 화성시장은 화성 서부지역 시민들이 곳곳에서 생협에 지장을 받아가며 혐오 시설을 결의에 찬 반대를 하며도 지금까지 이런 방구 말이 없다. 정명근 시장 본인이 반대의 뜻을 선명히 밝혀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정명근 화성시장은 과연 시민의 안위와 행복권 보장은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GTX 병적 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게 하겠다고 시민 앞에 공언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장인가 병점시장인가? 시정이란 교통 편의보다 사람의 기본권부터 챙겨야 한다. 건강하게 숨쉬며 마음 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생존권이 보장된 환경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명근 시장은 각성하라! 9월 21일 반대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나오신 기자님들, 우리 기자 회견문에 나와 있지 않은 거 혹시 의무사항 있으면 질문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성투데이 이신재 기자입니다. 아, 네. 김용 대표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예. 여기 기자회견문을 보면 수원 전투 비행장 화성을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하고 이 서부권 폐기물 사업이 하나의 원인과 결과인 것처럼 하나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대표이 됐거든요. 대형화 시키는 거, 대형화하는 사업장. 네, 아무튼 대형화하고 천민자본 가속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원인, 결과인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사실 저는 이 상표 산업이 35년간 땅 파서 장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매립장을 지어 장사하고 바로 이런 부분들은 윤리 문제로서 사실 지켜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인과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인과관계가 설명되는지? 저번에 나오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관련한 환경부 자료를 보게 되면 2015년도부터 중량이 시작이 돼가지고 2019년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은 제가 이야기했는데 서포리하고 운평리는 수원 전투 비행장이 들어올 때부터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형 폐기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큰 거대하고 이제 심각하게 이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원 전투 비행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편에서는 주민들이 반대죠.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 각인된 게 뭐냐면 어차피 들어올 거야. 여기는 어차피 그렇게 될 거야.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 있는 채석장이 30년 동안 하고 이걸 다시 지정 폐기물로 바꾼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수원 전투 비행장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제가 여기 얘기했지만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수원 전투 비행장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로 화성 및 서부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이 다 이것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되는 거하고 크게 마찬가지 사안이죠.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길을. 그래도 막은 것도 있잖아요. 석포리, 운평리 같은 거 막았잖아요. 별개 사건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묶어서 이게 설명하는 것이 뭔가 데이터가 좀 부족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데이터는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음식물 폐기물은 거의 맞아 떨어지고요. 이것도 지금 막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대 업체들이 그렇게 시도하고 있다는 거고, 아까 지금 여기 얘기했듯이 클린에코 그것도 펀드 업체들이 인수한 거예요. 처음서부터 여기서 한 게 아니라. 두솔도요, 기존의 업체를 인수한 거예요. 인수한 시점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그것도 다 인수한 거. 펀드 업체들이 인수합니다. 인수해가요. 이거 펀드 업체들이 여기 와서 인수를 해요. 그 사람들은 하여튼 회사를 인수를 해요. 예.
그 수원 전투비행장 화홍호 이전도 저는 다 반대하는 기자고, 그다음에 그 삼포산업의 그 매립장 건설도 반대하는 입장의 기자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묶는 것이 묶어서 같이 그뭐 반대 운동하는 것이 이것이 그 화성 서부 지역에서 이게 이익이 될지 사실 저는 잘 좀 의문이 듭니다. 이거 분리해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수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원 전투비행장을 반드시 막아내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는 결론은 수원 전투비행장을 반드시 막아내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수원 전투비행장을 반드시 막아내지 않으면 경기 남부 국제공항에 하루도 40km마다 이렇게 줄지어 가지고 전투비행장 아니 그 비행장이 있는 곳이 없어요. 세계. 그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김포공항까지 40km면 이쪽은 새로운 뭐 벤처나 아니면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양성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균형이 맞게. 교통량이 아니 내 집 앞에 뭐 전투 그 비행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얘기하고 싶냐면 수원 전투비행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 시야하고 이쪽에 우리가 수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죠? 쓰레기 때문에 수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순재 기자님.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가 수원 전투비행장이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이쪽이 새로운 어떤 그 뭐 벤처나 뭐 이런 쪽으로 그 어떤 정책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수원 전투비행장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지. 내가 여기서 인과관계를 그 수원 전투비행장이 화홍으로 이전되는 그 예비 후보지 선정 이것이 원인이 돼서 서부권의 폐기물 사업이 현재 가속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다. 그 인과관계에 대한 그 데이터를 그러면 이후에라도 저한테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좀 여기 아니 그 원인과 결과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저번에 안 나오셨죠? 내가 아주 그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음식물 쓰레기 환경부 자료인데 여기 회사 이름 빼고 전국 22건 바깥에 있는 업체가 1위, 2위, 5위, 6위가 됐어요. 2015년도 증량을 합니다. 2016년도 350톤 됐죠. 2019년도 520톤. 이거는 알아요. 폐기물이 그 시기에 이후에 많이 일어나는 건 알긴 아는데 네. 그것이 단순히 시기 문제일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전투비행장 이전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전투비행장이 들어온 이후의 시점과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가설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기자회견했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판단은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를 봤을 적에 대형화되고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길을 열어주었다고. 그리고 이쪽 업계 사람들하고 제가 다 면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기했듯이 수원 전투비행장에 들어오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딱 됐다. 이런 절대적인 거는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 환경과 환경이 서로 미치잖아요. 구조적인 모순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중에 음식물 처리 업체는 그렇고 지정 폐기물 업체는 그때 석포리 운평리에서 화성 그 신문에 3개, 그 다음에 서봉산 것도 또 여기 기자분들 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도 그러면은 그 화성시도 환경 정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경기 남부 국제공항이라고 네이밍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뭐 또? 네네. 예, 저는 그 비봉면의 양로기업 협의회 제가 대표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 김용 기자님 그 원장님께서 기자회견을 잘 정치했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물론 이제 오늘부터 내일 뭐 향후에 지금 발생되는 거는 당연히 막아내야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여기 이 자리가 화성시청이고 의회입니다. 저 바로 앞에 저 불과 한 10m, 20m 앞에 양농 저수지가 있었어요. 제가 저기 간 지가 저도 수원 시민인데 2003년도에 저리를 갔어요. 그러니까 불과 20년 전에
저희 양로 저수지가 7수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가재도 있고 논그 우렁이랬죠. 그거 직접 잡아서 뭐 먹기도 했고 저기 했는데 그거 왜 없어졌어요? 그거는 개인 땅도 아닙니다. 마이크 죄송합니다. 국가 땅입니다. 거기 어떻게 공장이 지어졌고 참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그 저수지로 등문 띄워보세요. 국지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향후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 시청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건축 과장부터 시작해 그 기타 여러 그 위에 시장님까지 모든 게 지금 한 집단 그 환경 파괴 단체 여기 단체 아닙니까 여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발생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막아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올바른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가설을 세우면은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음식물 쓰레기는 이미 전국 집산지가 된 거예요. 20위권 밖으로 있다가 전국 1위 업체, 전국 뭐 2위 업체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김해공항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김해공항을 가보시면 옆에 음식물 쓰레기 업체들 이렇게 환경부 데이터 보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경기 남부 국제공항이다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이게 그 들어오는 시점과 이게 들어오는 시점과 서포리 운평리가 들어오는 시점과 또 그 전에 이미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돈사가 들어오는 시점과 이런 시점들이 데이터상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상. 그러니까 데이터상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가속화시키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데이터상 그렇다는 거예요. 데이터상.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내가 혼자 할 수는 없고 아예 그냥 저기 막 그 화성시에서 TFT 그래가지고 정말 긴밀하게 이거는 대처해야 될 것이다는 거. 내가 그래서 들은 얘가 맥켄지 얘기를 한 거. 맥켄지가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10년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10년 후에는 이게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계속 쓰레기 처리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여기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 저한테 민원 들여오는 게 다 쓰레기 문제예요. 도대체 왜 들어오는 게 쓰레기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인간관계다. 너 나 때렸다라는 이게 지금 형사가 아니에요. 형사가. 이게 엄청나게 이게 그 손에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 뒤에는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자료를 갖고 제가 3, 4개월 동안 조사하고 뭐하고 여러 사람 자료를 구해서 얘기한 걸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형사처럼 한 대 뚝 때리는 게 아니라 톡톡톡톡톡톡 나 너 때리지 않았어. 니네 잘 될 거야. 니네 정말 잘 발견될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악마의 손이 나온다는 거니까요. 저는 지역의 정신으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역에. 그래서 제가 지역신문을 무슨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없지만 지역신문들을 다 보면서 지역신문 여러분들이 여기에 산 증인이고 역사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죄송하지만 화성신문이 3부작으로 얘기했어요. 그것도 2019년도에 얘기한 거예요. 2018년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너무 심각하다. 이게 제목이 그거예요. 화성시는 폐기물과의 전쟁 중. 갑자기 왜 폐기물 업체가 여기 왜 그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겠어요? 거기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 카르텔이 형성됐다고 시점이라고. 지금 화성시는 카르텔이 형성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수원 전투 제가 요즘 이제 추석 때문에 돌아다니면 수원 전투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습니까? 예? 거기 뭐 저기 진짜 음식서부터 사람 그거 하는 거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낭비했잖아요. 제가 왜 국방부 저기 기아자동차 노후자구학교에서 어르신들 데려가지 않으려고 그래 국방부에 그때 사업단장이 지금 경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가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가설을 얘기하지만 가설은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죠. 이거 인정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논문도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건데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맥켄지가 얘기한 10년 전에 세계 부자 도시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삼표석산이 저런 데다가 이 맥켄지가 얘기한 세계 7대 도시 중에 4위예요. 4위. 왜 그러겠어? 저 세솔동이나 저쪽에 가면 거기는 베네치아처럼 그거 얼마 안 돼요. 세솔동도 얼마. 남양 뉴타운 들어와 있는데
거기 지금 전투 비행장 들어온다는 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4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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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km 같은 비행장 듣는 게 여기 세금 먹는 하바라니까요. 내가 아까 양양 국제공항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양양 국제공항 실패했잖아요. 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 1000%예요. 1000%. 근데 여기 주민들은 여기 들어오는 순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여기 와서 무슨 죄가 있어요. 바로 저기 그 환경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원상복구 안 하고 하는 거는 뒤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항상 있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제가 여기서 그 얘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는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렇게 썼죠. 어떻게 화성시가 화성시 환경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구조적인 모순과 행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얘기한 게 관내 폐기물 업계 구조적인 모순과 행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음식물 처리 업체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 이거 한 가지만 더 해도 A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그 화성시 환경사업소에다가 이거 환경 영향 평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아닙니다. 그대로 갖다가 환경배치래. 환경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라고 그래요. 여기 환경사업소 내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2개 업체를 지금 환경 영향 평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펀드 업체. 그러면 그거 화성시 환경사업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제가 굳이 이런 얘기 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아시겠지만 2개 업체 클리네코 그 다음에 50톤 중량 아니 얼마 중량했어? 20톤 중량한 거 2014년도 법이 바뀌어서 100톤 이상이면 대형 업체예요. 대형 업체가 10개 이상 들어와 있어요. 남양과 마도에. 그 왜 그랬겠어요? 2015년부터 심작돼. 여기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혼자 했겠느냐? 그 저기 VIP가 얘기한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때문에 하고 부정부패 카르텔 때문에 망하고 그 헌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카르텔이 이미 내가 여기 썼잖아요. 그 카르텔이 형성돼 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전투 비행장에 대해서 경기 남부 국제공항이라 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눈을 부릅뜨자고 내가 추석 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40km마다 공항이 있을 수가 있지. 그건 말이 안 돼.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40km 비행장이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겠죠. 그러면은 이 뒤에다가 새로운 여기 지금 산업단지나 사업을 하거나 벤처나 다른 걸 해야지. 여기에다가 생각해 보세요. 비봉, 남양 몇 킬로미터 아닌데 쓰레기. 저쪽에도 쓰레기. 세상에 이런 도시가 어디 있어? 좀 말씀 중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서화성이 아까 지금 서화성에서 비봉 서신 아까 지금 그 화성호, 시하호 이렇게 중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근거리에요. 거기 100m밖에 안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먼지만 먹었는데 비봉면 양로 3리예요. 3리 혐오시설 4개 있는 거 기자분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뭡니까? 레미콘 사격장 있고 두 번째 레미콘 공장 3평 아주 레미콘 2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동물화장장 2년 전에 들어왔어요. 바로 그 불과 50cm 1m도 안 됩니다. 바로 옆에 자축우처 공장입니다. 저도 양로공단에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공장이 아닙니다. 저는 건색 2종 상가입니다. 저기 저희가 부동산도 하고 식당도 있고 물론 공장 용어 자체가 잘못됐는데 저기는 첨단 기업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관리 지역이라 공예가 있고 화공약품 다룰 때는 마도공단이나 바란산업단지로 가야 되죠. 저기는 공단도 아닙니다. 그냥 관리 지역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도시예요. 도시. 저 지구에 지금 현재 혐오시설 4개가 있고 먼지가 날아다니는데 저기다 또 서울에 있는 매립장 쓰레기가 전국 다 들어온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옆에 부회장도 계신데 대표님. 지금 기억을 안 나고 다른 일을 여러분도 바쁘시겠지만은 다 일 때려치우고 여기 와서 지금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질문이에요. 여기 뭐 다 가셨는데 여기 보면 화성시가 폐기물하고 전쟁 이게 기자분들 눈이 보통 날카롭지 않아요. 지금도 날카롭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설명드리는데 폐기물과의 전쟁 중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그때 또 화성 시민의 신문인가 뭐 그것도 기사가 많이 났고
그다음에 중앙일보도 났고 이게 전략이 필요하네. 전략을 찾자는 거예요. 전략을. 이거 제 기사에 보시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하면 이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 화성시 환경 정책을 좀 바꿔야 돼요. 이게 현실을 냉철히 인정하고 환경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참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환경 정책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3표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다 하시면 쌍용이 쌍용이 2000년도 초에 지금 영월 제천에서 이 똑같은 걸 시도를 했다가 지금 멈춰 있어요. 거기도 화성시의회가 다 반대하고 화성시장이 딱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두르는 건 내년 4월 달에 선거니까 정치인들이 다 반대 하겠죠. 그 전에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환경 전문 종교인들도 와가지고 특강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걸 리얼하게 내가 여기다 전달을 못해요. 내가 그냥 여기서 다 순화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환경 전문 그리고 전국적으로 화성시는 환경에 대해서 유명한 곳이에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지금 입주민들 얼마 되시 하는 분들 아까도 왔었는데 이분들이 무슨 고생이 되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무슨 고생이세요. 그래서 내가 천민자본이라는 걸 쓴 거예요. 천민자본. 천민자본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요. 저기 10 중에 7, 8은 천민자본이에요. 그 천민자본들의 진출이 여기 누구나 다 공개된 금융감독원의 다트 시스템이나 이런 데 가면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수원전 투명정이 들어오면 당연히 환경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가지고 보고서라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 탓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래도 이 문제를 제대로 화성시가 내가 여기서 지적했다고 한 게 아니라 내 얘기에 좀 수긍이라도 간다면 여러분들이 기사를 좀 써주시고 그리고 화성시에 있는 환경 관계자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도 내 얘기가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가견이 있다. 점점 심해지고 있구나.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환경 정책을 좀 바꿔라라는 게 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그 화성신문 보면 공무원들이 공무원 한 명이 폐기물 배출업소 919개를 담당한대요. 제가 저번에도 기자회견할 때 이거 공무원들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거잖아. 그러니까 싹 다 바꿔야 돼요. 여기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지. 근데 자꾸 제가 이게 얘기하면 뭐겠어.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수원 전투비행장이 폐기물 사업을 가속화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 화성신문에서 딴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시면 지역에 가면 부동산 업자들이 땅 싸게 내놔라. 이미 화성시. 그 부동산 업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걸 취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재한 게 역사가 된다고 얘기했고 가속화시켰다는 거 가속. 그리고 대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 보게 되면 분진 악취 수질 오염으로 해서 생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시 공무원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라도 화성시의 환경 정책을 바꾸자는 얘기야. 다 같이 고민을 하자는 얘기야. 고민을 하자. 그리고 수원 전투 비행장이 경기 남부 국제공항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지역 정치인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양양 공항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이거 다 예산 다시 지금 다시 재조정하고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이쪽 지역이 지금 여기 비행기 노선만 민간 노선만 16개가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네네. 마지막 질문하고 싶은데 환경 정책 바꿔야 된다고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기존 제시 같은 게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저번 주에 제가 썼는데 기억이 요즘 첫째는 여기는 조례 활용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 중요성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조례. 이미 이런 게 있으면 조례에 대해서 총량제로 묶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공무원 한 명이 그러니까 폐기물 배출업소 919개를 담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서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여기 그러니까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화성시 환경사업소를.
그다음에 그 대법원 판례도 그리고 그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다 아니다 애매모호할 적에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고 더 그 전문가들 그다음에 이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손을 타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을 막 해도 되나? 저기 뭐야 조례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 활용. 저번에 내가 기자회견 저번에 한 것 중에 그 뒤에 나오는데 조례 활용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얘기했듯이 저기 뭡니까 수원 전투비행장 반드시 뽑아내려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인원 대폭적으로 늘리고 하여튼 이게 그 다른 쪽에 있는 공문 자료 제가 다 갖고 제 나름대로 그걸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자는 거는 우리가 다 함께 여기 그 화성시에 새로운 거버넌스를 해서 지역신문 기자분들, 공무원분들, 정치인분들이 과거가 어찌 됐는가? 야 이거 서부권이 진짜 너무 지금 저기 환경적으로 우리가 이게 너무 망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화두를 좀 던져본 거예요. 이거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 그리고 요번에 저기 사모펀드가 인수한 두솔하고 클리네코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원상복구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 거잖아요. 그거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기자회견한 것 중에 그 대책에 대해서 좀 써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는 비전문가니까 이쪽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시겠죠.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여튼 여러분들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박수 칠 거라고.